안녕하십니까, 서승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법인 세무조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 세무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결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고요. 재무제표를 표준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회계 쪽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붙어 있는데, 여기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다 표준용으로 한 번씩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뉴에 들어가시면 재무상태표, 과목별 제출용, 표준용이 있는데요. 자, 표준용으로 한 번씩 조회를 해주시고요. 이미 결산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표시되는 그런 팝업은 조회되지 않겠죠. 그래서 과목별 제출용, 표준용으로 한 번씩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별 내역들이 실제로 제출용으로 작성됐던 것과 틀린 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12월로 조회를 하시되 표준용으로 다시 한번 조회해 주시고요. 특히 표준용 손익계산서에서는 화면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단기 순익 바로 위에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요. 자, 법인세 비용 금액은 저희 법인 조정할 때 기타 사회 유출로 해가지고 송금불산이 가장 먼저 시켜야 될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이 있나 한번 보시고 표준용으로만 검토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도 들어가서 보시는데, 여기도 과목별 제출용, 표준용 선택해서 표준용으로 선택을 해서 보시는데요. 자, 이때 저희가 원가가 여러 개인 경우, 우리 회사가 지금 여기는 500번대 제조에 해당되는 원가만 있는데, 기능 모음 위에 보시면 원가 설정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우리 회사가 그 외에 다른 도급공사 매출 원가도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원가 내역들 중에 제품 매출 원가만 있는 건지 아니면 도급공사 매출 원가도 있는지, 그래서 원가 경비가 500번대, 600번, 700번대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있는 구분이 3개의 원가를 만들 수가 있고, 원가 형태도 3개로 구분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표준 원가가 500번대면 제조, 600번대면 공사, 700번대이면 분양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조업을 하면서 저희는 표준 원가에 제조를 안 하고 공사라든가 아니면 운송 원가를 쓴다라든가, 자, 특히 그 임대나 운송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없기 때문에 600번대 있는 도급공사 매출 원가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도급공사 매출 원가 600번대 쓰셨을 때 표준 원가가 임대업이거나 또는 운송 원가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표준 원가를 고쳐서 수정하셔가지고 나의 업종에 맞는 표준 원가를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용으로도 원가 명세서가 작성된 거를 한 번씩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표준용 제조 원가 명세서 만들고, 자, 다음으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작성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마지막 단기 순이익과 차기 2월 이익여금이 같은 결산대에 나와 있던 금액과 같은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쪽에서는 이렇게 표준용으로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외부 조정만 하는 경우라든가 해서 법인 조정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장을 하지 않고 법인 조정만 하는 경우에는 법인 조정 메뉴에서도 표준용을 선택하고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장을 한 경우에는 회계 쪽에서 결산 재무제표 쪽에서 표준용을 한 번씩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기장을 하지 않고 법인 조정만 하는 경우에는 법인 조정 메뉴 안에서도 기초사항에 들어가시면 표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저기 표준 재무제표에 들어가셔서 표준 대차 대조표 클릭하시고 자료가 나오면 세로 블록에서 기장을 한 경우에는 기장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결산 쪽에서 검토했던 표준용을 세로 블록에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직접 외부 조정을 해서 표준용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화면 위에 보면 편집키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편집키가 있는데요. 이 편집키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여기 항목별로 금액을 제가 직접 입력을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이 현금성 자산과 같은 집계 항목들은 입력하지 마시고요. 예, 그 밑에 있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 단기예금, 유가증권과 같은 실제적인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당좌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 또는 자산 총계 이렇게 항목별로 집계되는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집키를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항목 색깔이 바뀌니까 직접 입력해 주시되 당좌자산, 유동자산과 같은 집계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결산을 이 회사 코드에서 결산을 했고 기장된 데이터 가지고 조정을 하시게 되면 세로 불러오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 조정하기 전에 표준 대차대표 작성됐는지 검토하시고, 예, 그리고 반드시 저장 눌러주시고요. 표준 손익계산서도 들어가서 업종에 해당되는 법인용, 일반 법인용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로 블록에서 표준 손익계산서 한번 다시 작성을 해 주시고 저장합니다. 자, 다음으로 표준 원가명세서도 만들어 주시는데요. 원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 하나만 있어서 작성 여부 OX5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키 클릭해서 다음으로 세로 블록이 눌러준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표준 원가까지 작성을 해봤고요. 예, 여기도 저장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도 법인인 경우에는 세로 블록이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역, 회계 쪽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 그 다음에 차기로 넘어가는 2월 이익여금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자, 이렇게 해서 4개 재무제표를 다 표준용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자, 이때 표준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세 비용의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바로 송금불산이 부인 처리부터 하고 조정을 시작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부인 처리하는 이유는 저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자, 결산을 할 때 결산 전 이익에다가 결산 전,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가 나오죠. 법인세 그리고 10%가 지방소득세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이때 저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결산의 법인세 등으로 설정하지 않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법인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해서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가 법인 조정을 하러 들어온 것은 법인세가 이미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계산되기 전 상태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야 정확한 법인세가 계산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중간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천 납부에 의해서 법인세가 계산이 된 경우에는 이 계산된 법인세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 또는 법인세 비용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법인세 이 비용을 뺀 나머지가 당기 순이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과세 표준 계산을 하실 때는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지금 표준 손익계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이 금액은 송금불산입으로 부인을 하고 세무조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그 항목을 화면 위에 보시면 합계 등록이라고 된 키를 이용해서 합계 등록 안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손익계산서 검토하실 때는 법인세 비용 금액 보시고 합계 등록 눌러서, 합계 등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과목별로 세무 조정을 하시면서 조정사항이 나오면 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옮겨 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옮겨 쓰는 작업을
우리가 여기서는 합계 등록이라는 키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도 합계 등록키 눌러서 법인세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로 손금 불산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 주시고요. 자, 여기 처분하고 나면 소득금액 조정 내역이 나오는데 코드란에서 F3키 하시면 조정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법인세 등 계상의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함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사항을 먼저 부인을 했고요. 자, 저장키 눌러주신 다음에 종료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합계 등록해야 될 항목까지 작업이 됐으면 이제 저장하시고 그리고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법인 세무 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결산했던 내역들 중에 이전 단계인 결산을 한 자료를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용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법인조정 기초사항 검토 메뉴에 들어오시면 작성 순서가 있는데요. 플로차트 나와 있으니까 세무 조정하는 작성 순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성 순서에 보시면 메뉴가 여러 개의 메뉴가 있죠. 자,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실 때는 우선 소득금액 확정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하는 과정. 자, 이 세액계산이 됐으면 법인세를 신고서를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전자 신고까지 하고 납부까지 하시면 이렇게 4단계를 거치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 쪽에서 첫 번째 소득금액 확정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기초사항 검토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했던 표준 재무제표를 먼저 검토하고 이거죠. 그래서 표준 재무제표를 통해서 올해 결산했던 내역을 표준용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초 검토하시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저희가 소득 처분들 중에 여기 있는 유보사항들, 회사가 세무 조정을 하면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유보사항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전기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에 남아있던 유보사항을 검토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에 남아있던 유보사항을 검토해서 올해 세무 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과 같은 과목별로 세무 조정을 할 때 유보로 남아있던 것들은 작년 걸 반영을 해서 가져다가 쓰고 그리고 반영이 된 걸 가지고 올해 세무 조정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또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무 조정하기 전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기초 전년도에 유보로 남아있던 항목들, 전년도에는 기말 잔액이겠지만 올해는 기초 잔액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접대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인세 신고, 납부, 세액 계산할 때 중소기업인지에 따라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는 최저한세 조정할 때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금액 세율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세액공제 감면에서도 적용되는 율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회사 등록에 체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초사항을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자, 이 기초사항 검토가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을 통해서 수익금액 조정부터 해서 과목별로 세무 조정을 하고, 자, 이 금액이
어디에 반영이 돼야 되냐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다 반영이 되어서 회계에서 작성했던 금액들과 그리고 세무액에서 계산하려고 하는 금액이 서로 다른 부분, 차이나는 부분들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저장이 되면서 처분도 같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작성이 된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되는데, 저 과목별로 세무조정하는 것들 중에서 소득금액이 확정이 돼야만 작성할 수 있는 조정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이기 때문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과목별 세무 조정 중에 맨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을 반영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된 걸 가지고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과세 표준을 계산하실 때 자, 일단은 과목별로 조정한 금액과 기부금 조정을 다 반영을 했고, 여기에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에 빼서 계산해 주시면서 이제 산출세액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과세 표준 계산됐으니까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할 텐데, 자, 이때 산출세 계산된 부분에서 세액 공제와 감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서 세액 공제 감면을 하시면서 최저한세 계산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산세 플러스 시켜야 되겠고, 원천 납부 기납부이기 때문에 얘는 차감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세를 확정 짓는 작업에서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되고, 이 작성된 걸 가지고 세액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지방세,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하시고 여기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액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기타 부속 서류 해서 주요 계정 명세서,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은 기초에서 반영된 금액에다가 과목별로 세무 조정하시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금액을 반영해서 기말 잔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본금에 대한 구조도 세무 회계에 해당되는 자본금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식 등 변동 상환 명세서 그 외 신고 부속 서류들을 다 작성해서 여기까지 다 작성된 거를 가지고 다시 법인세 신고서에 가시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가면, 자, 여기서 전자 신고할 수 있는 마감을 하시는 것이고요. 마감을 해서 전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감해서 전자 신고하시고 법인세 납부서 또는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납부서 출력하실 수 있고요. 전자 신고하시면 전자 납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도 납부는 가능하십니다. 자, 다 작성이 끝나면 저희는 책으로 제작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괄 출력해서 전자책으로도 가능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 책자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 세무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봤는데요. 저희 기초사항 검토 중에 있는 세 가지 메뉴들 다시 한 번만 검토하겠습니다. 표준재무제표는 표준재무제표 쪽에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이라고 했었죠. 자, 갑을 들어가셔서, 자, 여기 가시면 을지 있고, 그 다음에 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 쪽에 가시면 을지에 전기에서 전년도에 2016년도에 결산을 하고 세무조정 하시면서 유보사항이 남아있으면 여기에 입력하시고 기초잔액. 자, 그래서 기초잔액 있는 걸 가지고 올해 세무조정할 때 반영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혹시 전년도 서식을 여기서 작성한 게 있다면 전기 서식으로 클릭해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전기 유보사항이 있으면 전기 유보사항만 불러오는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지사항 먼저 확인하라고 했었고, 두 번째가 갑지 쪽에 가면 자본금이죠.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이
기초 잔액에 여기에 올해 중에 자본금에 해당되는 구조가 증가하고 감소를 반영해서 기말 잔액을 작성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보로 남아있던 자본금과 적립금 을지상에 남아있던 금액을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세 등 미계상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하시면서 미계상, 손익계산서에 미계상된 부분을 여기다가 추가로 입력해서 차가감계를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갑지이긴 하지만 2월 결손금 계산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 번째 탭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있으면 몇 년도에 발생했고, 자, 그리고 차감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내역을 정리해 주는 곳이 갑지 2월 결손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저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볼 건데요.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있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신서식, 사전 검토 서식이 있습니다. 자, 신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사업 요건이 매출액이 어떤 항목들이 우리가 매출 지금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 경비율 코드에 따라서 사업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매출액과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매출액 요건, 규모 요건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적합하니까 적정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수익금액 조정을 하고 나면 세로 블록했을 때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셔도 되고 결산서를 보시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만들고 난 다음에 세로 블록에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에 있는 사전 검토 서식을 보시면 자, 여기는 중소기업 요건을 검토하는데 주된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검토표는 세 공제 감면할 때 다시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서식 쪽에 보시면 왼쪽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매출액 기준 해가지고 어떤 업종들이 규모 평균 매출액 얼마이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검토표 작성에 대한 항목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랑에서 법인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에서는 먼저 회계관리 쪽에 재무회계 부분에서 결산을 했던 자료를 가지고 표준용으로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결산관리 메뉴에 가시면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 자,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표준용으로 한 번씩 선택을 합니다. 자, 직접 기정을 하고 세무 조정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표준용을 회계 쪽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외부 조정을 통해서 조정만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세무 조정에서 표준용을 직접 편집으로 에디트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재무제표는 표준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표준용을 한 번씩 선택해주고 종료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도 12월로 조회해서 관리용, 제출용, 그 다음에 표준용으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같은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 명세서에서 여기도 역시 원가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중에 표준용으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이때 원가 설정 팝업이 조회가 되시면 여기에서 표준 원가를 어떤 원가를 선택할 것인가, 자, 편집키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표준 원가 명세서에서 다시 한번 원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자, 제조비고 여기에 해당되는 표준 원가가 제조 원가인지 아니면 다른 제목의 표준 원가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실 때는 편집키를 눌러주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용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회계 쪽에서 표준용으로 한 번씩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그리고 닫기 하시면 다시 한번 작업된 내용이 정리가 되죠. 자, 회계 쪽에서는 회계관리 쪽에서 재무회계에서는 표준용으로 한 번씩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인 조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서도 역시 표준용으로 한 번씩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자, 표준 대차대조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불러오기 키 눌러서 수정된 데이터가 있으면 현재 값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저장. 표준용 선택하신 다음에 반드시 저장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표준 손익계산서에서도 가시면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세로의 단기 순이익과 그리고 표준용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가장 조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손익계산서 항목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 항목 있죠. 자, 법인세는 법인 세무 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당기 순이익 안에 법인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금액을 먼저 불산입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손금 불산입을 하기 위한 작업이 화면 위에 조정 등록키가 되겠습니다. 저 조정 등록키를 이용해서 조정 등록키 눌러주시고 여기에 왼쪽에 법인세 비용 먼저 손금 불산입 하시고 그리고 단기 법인세 비용 계상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함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손익계산서를 작업하시면서 표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면서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 계정의 금액이 있으면 바로 부인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하시고 자, 다음으로 표준 원가 명세서도 선택을 해볼 수 있죠. 자, 여기서도 표준 원가 여기서 불러오기 하셔서 회계 쪽에서 작업했던 내용 새로 불러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이때 외부 조정을 통해서 기장하지 않고 직접 조정만 하는 경우에는 화면 위에 보면 편집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키를 클릭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표준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도 역시 작성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도 불러오기 눌러서 회계 쪽에서 작업된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처분일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다시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용을 한 번씩 다 만들었습니다. 자, 법인 조정을 하기에 앞서서 표준 재무제표 작성이 됐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기검증 서식 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 서식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하고 있는지 매출액이 규모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자, 그래서 해당되는 주된 업종과 관련된 게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적합하면 적합 여부에다가 여로 그래서 예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여건인지를 살펴본 것이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소기업 검토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면서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회사 등록에서 회사 기초정보에 해당되는 회계관리에 기초정보에 해당되는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회사 등록에 보시면 추가사항 쪽에 기본사항과 기본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사항들 쪽에 보시면 자, 여기에 회사 등록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10번의 주업종 코드 있고 15번 항목에
중소기업 여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여부 체크해 주시고 법인 종류별 구분해서 14번 항목에 5번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데, 자, 이때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하는 의미는 이후에 나올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작성했던 대로 여건이 맞아서 중소기업인지를 체크해줬고, 그리고 최저 한사라든가 접대비 조정을 할 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율들을 여기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15번과 14번 항목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 등록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예. 회사를 등록했고, 그리고 표준용을 작성해서 세무사랑에서도 역시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기초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우리가 법인 조정 메뉴라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우선 먼저 회계 쪽에서 표준용이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전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를 보시면서 전년도 값을 올해는 기초로 가지고 왔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해서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표준용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표준용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장을 했을 때와 조정만 하는 경우가 있죠. 기장을 한 다음에 법인 조정을 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바로 조정만 해야 되는 경우, 자, 이때는 회계 쪽에서 표준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조정에서는 표준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편집키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한 우선 작업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익금액 확정과 관련된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